이 사진 국소 재발 형태 중 가장 심한 상태로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비상사태예요. 연세대학에서 중립자 치료라는 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뭔가 암만 골라서 죽인다, 꿈의 치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갑상선 브로스가 모였습니다. 빅브라더 장학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누구라도 절대 맞고 싶지 않을 재발과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암 환자는 결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절망해선 안 된다,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절망할 때 죽게 된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뭔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예고드렸던 특수한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수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걱정이 돼요. 뭔가 더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죠. 재발이나 전이는 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재발은 목의 림프절 등의 이제 수술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격 전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 전이의 경우는 그래도 치료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야말로 특수한 부위 재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는 솔직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특수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난 알 필요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 그야말로 한 끗 차이를 할 정도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갑상선 암의 상황과 아주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갑상선암에 대한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오늘 이야기할 상황들에는 어떤 상황들이 자, 오늘도 증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글로만 보거나 말로만 들어서는 느낌이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사진 국소 재발 형태 중 가장 심한 상태로 생각이 듭니다. 목 부위에 재발했는데 이게 악화돼서 피부까지 이렇게 침범한 것이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도록 환자가 이쪽 저쪽 한방 대처요법, 이런 치료법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바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바로 수술은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암 침범과 염증까지 동반된 상태라면 목에 이제 피부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달리 방법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 치료와 표적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시행했고 6개월이 경과되자 많이 호전되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호전이 되셔서 수술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치료 방식이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더 주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표적 치료라는 건 얼핏 한번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데 사용한다고 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예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의 전신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 맞춤형의 치료를 개발한다고 표현합니다.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고 환자 상황에 따라도 다르지만 병원의 상황, 의사의 상황에 따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하게 주치의랑 상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장항수 쌤 명언 있잖아요. 호미로 막았을 때 호미로 막자. 호미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자, 다음은 이제 뼈 전이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저기 다발성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잘라낼 수 있지만 여기 부분들처럼 문동이 일어나는 관절 부분을 잘라내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근데 냅둘 순 없잖아요. 이제 각 부위마다 치료 방침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아래 두 화살표에 보이는 부위는 정형외과에서 전이 부분을 절제했고 추가로
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상지, 전이 부위에는 수술할 수 없었고 방사선 치료를 했죠. 그리고 전신 치료의 개념으로 방사선 요도 치료를 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일단 완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테이블 디지즈, 저번에 네. 안정화된 상태로 불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현재 추적 관찰 중이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데 이런 환자분들은 완치가 어려운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암을 억압하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천만다행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런 스테이블 디지즈 상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건가요? 이게 치료를 시작할 때 언제나 목표는 완치를 목표로 해요. 그쵸. 완치를 목표로 하는데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의 암을 다 띄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사람이 못 살아남으니까 그러면 딱 중간 외줄타기로 이렇게 중간을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또 다른 걸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뇌전인데요. 이제 저기 위에 덩어리 이렇게 얹혀진 것처럼 보이는 게 전인데, 그나마 이 사람은 좀 다행이었던 게 두개골 뼈에 전이가 되면서 이게 뇌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절제를 할 수 있었어요. 천만다행인데, 대부분은 뇌 전이는 이렇게 역시 폐전이처럼 이렇게 혈행을 따라서 전이하는 거라서 모래알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위, 이걸 띄면 사람이 뭐 마비가 오고 이런 부위는 수술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뇌전이는. 어차피 치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이 참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이버 나이프라고 하는 그런 특선 치료법인데, 이제 저 말만 들으면 뭐 사이버인데 나이프야? 그러면 이제 무슨 수술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는 전신적인 치료로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사이버 나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감이 안 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치료는 장학쌤 아까 하신 말씀대로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데요.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쬐서 정확하게 병변이 있는 부위를 방사선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토모세라피라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좌측이 사이버 나이프고 우측이 토모세라피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 모두 정의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여러 개의 기준선과 방위에서 방사선을 쏘는 방식이죠. 치료받는 방식은 일반 방사선 치료와 똑같은데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쏘기 때문에 우측 그림처럼 3차원 구조에서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딱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치료법은 뇌암이나 전이암처럼 수술이 어려운 부분을 마치 수술처럼 잘 치료할 수 있다 해서 사이버 나이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이건 갑상선암은 아니고 간암이 뇌전이 된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전이 부위가 치료 후에 이렇게 깨끗해졌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논문 하나만 보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논문을 낼 때는 가장 잘 된 케이스를 낸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치료가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요새 제가 들었어요. 연세대학에서 중립자 치료라는 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 치료를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암만 골라서 죽인다, 꿈의 치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라? 중립자 치료라는 게 처음에 시작되고 개발된 건 일본이고, 독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한국에는 현재 연세대학에 들어와 있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지금 이제 도입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해요. 이 치료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학에서 제시한 그림인데, 그 원래는 네이처라는 잡지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저게 DNA예요. 그 왼쪽에 있는 때부터 두 번째 건 엑스레이를 쬐었을 때 저렇게 DNA가 쪼개진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빔 테라피, 포지트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립자가 맨 마지막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원리는 좀 더 깔끔하게 자른다? 아니요. 조금만 조약돌을 던질 때보다 바위돌을 던지면, 뭐 이렇게 짱돌을 던지면 더 많이 파괴되겠지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입자가 크죠. 네네. 때려서 더 많이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론적으로는 참 좋습니다만 일단 너무너무 비싸고,
이제 이런 건물이 지금 연세대학에 있는 건물인데요. 저게 지금 연세암병원이 차지한 면적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저 건물 전체가 치료 기계예요. 저 밑에 그러고 이제 가속기라 그래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안전하려면 지하를 파서 하니까 저게 과연 일반 병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연세대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모든 암인을 다 치료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세대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치료도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는 암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로 잘 안 듣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연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 들으면서 되게 공감하다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연세대학교에서는 이걸 들여왔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또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들어온 만큼 잘 쓰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고. 사기 전에 말을 했어야죠. 아니 이거는 저는 이빠른 소리 하는 걸로 아주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이 말은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연구를 더 하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딱 그런 분이세요. 그 사극에서 이렇게 하시면 유배당하거나 사라지십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아, 원래 그래요. 그런 데서도 왕을 위해서 옳은 말 하는데 그런 사람들 유배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항석 교수님의 안녕과 연세대학교 중립자 치료의 안녕을 위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중립자 치료 연구가 더 잘 돼서 더 좋아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제 대학을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더 잘 될 거다. 아, 예스. 예. 그런 말이죠? 네, 어그리. 정리를 하면 이제 뇌 전이의 중립자 치료보다는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 수술은 제가 너무 인상 깊은 수술이어서 지금도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고 폐고 뼈고 진짜 전신으로 전이가 된 상황인데 수술 접근법이 다를 때 재발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죠.